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구두 신고 들어가다 맨발로 나온다. 지금 집을 사면 쪽박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즉 장화 신는다는 거는 돈이 현재 없는데 이제 들어가서, 즉 신축 아파트를 매수해서 그리고 구두 신고 나온다라는 거는 매수한 아파트가 폭등해서 황금 구두를 신을 만큼 부자가 돼서 나온다라는 말인데요. 과연 현재 시장에도 통하는 말일까요? 현재는 이런 얘기가 통하는 시장이 아니고, 현재는 구두 신고 들어가서 맨발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두 신는다는 얘기는, 이제 구두 신고 들어가서라는 얘기는 즉 평생 본인 모은 돈과 은행 대출 최대로 받은 금액 투자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고점인 서울 신축 아파트 매수를 해가지고 맨발로 나온다. 즉 아파트 살 때 상가격 대비해서 돈을 까먹고 길거리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9억, 10억 끌어 모아야 하는데, 이 정도 거금이면 황금구두 신을 만큼 돈을 많이 끌어 모은 거고, 고점인 아파트 매수했다가 10%만 떨어져도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20%에서 30%는 앞으로 빠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맨발로 나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에이, 아파트는 영원한 우상향 아니냐? 이런 표현은 과격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고요.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제 제 예측이 완전히 맞진 않아서 맨발까지는 안 가도 최소한 헌 구두나 쓰레빠 정도로 신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네 가지 근거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는 PIR이 역대 최대이기 때문인데요. 06년부터 서울 아파트 34평의 평균 매매 가격을 보시면 단위는 억이고요. 이제 여기 4억, 06년 4억부터 시작해서 2009년 6억 1000으로 고점이었고, 이후 2013년까지 4년 동안 하락했다가 2014년부터 반등해서 현재 18년 4분기에는 8.1억, 8억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이 그래프만 보시면 이때 하락기 때 소폭 하락하긴 했어도 이게 우상향 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그래, 과거에도 떨어지는 시절이 있었다. 근데 조정하고 다시 올랐다. 그래서 아파트 영원한 우상향 아니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저 구간은 조정 구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PIR 지표로 보면 좀 다른데요. PIR을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인 5분위 기준으로 3분위 소득을 내시는 분들의 가구 소득 대비 PIR로 표현을 해보면 09년 최고점 찍을 때가 19.7이었다가 그 다음에 06년 수준인 14.3까지 바닥까지 2013년에 떨어지게 되고요. 거의 2015년까지 회복을 못하다가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을 해서 현재 18년 4분기에는 20을 찍었습니다. 20을 찍어서 06년 이후 13년 만에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집 사는데 3분이 가구는 한 푼도 안 쓰고 세금도 안 내고 20년이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평균 매매가는 하락기의 조정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 중산층이 겪는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한 어려움의 체감도는 PIR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PIR로 보시면 급격한 하락 후에 지금의 계속 올라서 최고점이라는 거, 역대 최고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현재 대비해서 아파트가 더 오른다. 더 오르기는 어려 보이고, 부동산이 이렇게 사인파형처럼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쪽 방향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입주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입주경기 실사지수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인데요. 2017년 입주지수 최저점이었을 때가 77이었습니다. 수도권 대상으로요. 77이었는데 2018년에는 수도권이 제일 안 좋을 때가 이제 62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8년에 물론 지수가 좋아졌을 때도 있지만 들쑥날쑥 할 때도 있지만 17년 평균이 한 90 정도 되는 데 비해서 낮아요. 평균이 한 80 정도로
평균이 떨어져 있고 점점 입주율이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중입니다. 지방은 더 심각한 게 올해 이제 2018년 작년에 50도 안 되는 수치를 찍은 적도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제 청가구 분양하면 500세대도 입주를 못한다는 얘기이죠. 근데 이렇게 저는 입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수요가 적어서 입주를 안 하는 건 당연한데 그 이면에 숨겨진 게 들어가고 싶어도 본인 재산이 현금이 아니라 기존 주택에 묶인 분들이 계셔서 그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주를 못하게 만드는. 근데 이렇게 입주가 안 돼서 빈집이 생기게 되면 집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부터 떨어지게 되고요. 빈집이 발생해서.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전세 가격 하락이 다주택자의 갭 부담을 크게 만들어서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사유로 현재 집을 산 시점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는 이제 설문 및 통계조사를 통해서 100 이하이면은 매수 대기자들이 부동산 하락을 점치는 것이고 100 이상이면 상승을 점치는 것인데요. 심리적인 지표겠죠. 그런데 현재가 2018년 12월이 93.9였고 15년에서 17년 준 최저점인 114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2019년 1월에 이제 최저점을 경신해서 또 떨어져서 91.8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과거의 대세 하락장이었던 2012년 있어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보다도 굉장히 낮은 값인데 2012년의 소비 심리 지수를 보시면 최저점일 때 93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죠. 근데 이번 2019년 1월에 91.8을 기록한 거는 최저점을 경신한 거예요. 최저점을 경신한 것이고 지금 이제 2월 수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2월 수치가 나왔을 때 저는 80을 찍지 않을까, 80대로 들어서지 않을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책도 자꾸 조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부동산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 부동산 가격이 2013년에 최저점을 찍긴 했지만 2013년에는 의외로 심리가 좋았어요. 소비 심리 지수는 보시듯이 110을 상회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심리 지수를 가지고도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심리가 현재 바닥인데 뭐하러 리스크를 무릅쓰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일 때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요. 주택 거래량이 4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6,590건으로 15년 이후 최저 거래량인데요. 심각한 것은 주택 중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2018년 8월부터 이제 현재까지 아파트 거래량만 따로 떼서 보면요.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1977건에서 2380건으로 1115건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더 줄어서 1000대로 돌아섰고요.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량이 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 하락폭은 전체 주택 거래량 하락인 11,874건 중에서 85%를 차지해요.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부동산 주택이 실종한 사유가 거진다? 아파트 때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 가격이 매수자가 아파트 사기를 원하지 않고 매도자가 팔기를 원하지 않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 전자는 아파트 값이 비싸서 살 현금이 없어서이고 후자 매도인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이하로 팔면 본인이 손해니까 안 팔겠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자, 매도자가 타는 이 시소에서 매수자의 희망 매수 가격과 매도자의 희망 매도 가격이 만나야 수평을 이뤄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매수자는 현재의 다주택자 대출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대출을 40% 조이는 그런 수준으로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출 현금을
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아마 원하는 것은 PIR 14, 15를 찍었던 2014년과 2015년 정도 가격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자는 17, 18년 올라갈 때 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라서 갭으로 사신 분들은 갭 비용과 전세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이 전세 하락을 메꾸는 비용 이상으로 매도하고자 할 테고,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구축 아파트 비용에다가 프리미엄에다가 그리고 건축비 등등을 얹은 가격 이상으로 매도하기를 원할 테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매수인과 매도인의 각자의 가격이 접점을 만나지 못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망한 상태인데요. 현재 급매로 나오는 건 갭과 전세 하락 비용을 견디지를 못해서 시세보다 2, 3억 싸게 내놓는 경우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이게 팔려서 거래가 겨우 1,800건 정도 1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접점 가격이 얼마인지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매수자가 시소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 매도자는 지금 급해서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균이 이루어야지 이게 진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매수자가 제가 시소의 윗부분에 있다 말씀드리는 건 정책 변화의 방향이나 인구수 감소되는 추세나 그리고 상기 신도시 공급 등 정부가 공급하려고 하려는 그 앞으로의 미래 주택 공급량 등 여러 측면에서 매수자가 유리하게끔 시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기 전에 좀 집 사는 것을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고 사이클을 탄다라는 건데요. 그럼 현재가 이 사이클상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회복기와 화랑기를 이미 지나서 후퇴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침체기의 끝물이나 회복기 초입에 사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번 후퇴기 사이클 때 집을 사시면 앞으로 공급과잉 시대가 될 우려가 있는데 10년 뒤에 회복기가 화랑기가 와서 가격이 상승을 해도 이때 사시면 수평이 될 수가 있어요. 수평이 될 수가 있어서 본전 가격이 될 수도 있다. 10년 뒤에도. 물론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근로소득 상승률 정도는 오르겠죠. 아파트가 당연히. 이제 그런 거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래량이 살아나서 매수자가 받아들이는 가격인 침체기 정도는 오셔야 구매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쪽쪽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